예, 생활 아로마 2장의 6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에센셜 오일, 즉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되어지는 에센셜 오일은 식물로부터 추출한 화합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이 식물학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에 대해서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이 식물학적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식물은 형태학적, 생리학적, 생태학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서로 유연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관계라는 얘기는 어떻든 간에 형태학이든 생리학이든 생태학적으로도 다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을 이렇게 발췌해 갖고서 우리가 그것들을 본다면은 종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식물학은 분류학입니다. 식물은 분류학이 많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사이언스를 얘기할 때, 사이언스라는 것은 지식, 암인데,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자연과학이다. 그죠? 근데 방법론상으로, 주로 관찰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자연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생물학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생물학은 대부분이 이 분류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뭐, 식물계냐, 동물계냐.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뭐 식물계래도 뭐 화렵수계냐, 침엽수계냐 이렇게 분류하듯이 관찰을 통한 분류가 생물학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생물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생리학적, 형태학적, 생태학적인 내용들을 종들을 같은 그러니까 종들을 속으로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종속과목 강문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종보다는 속이 좀 더 큰 단위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갖고 유연한 관계가 가까운 속은 과를 통합시켜서 식별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이 제일 낮은 제일 하위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 중그룹 과가 좀 더 큰 분류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식물 분류학상에서 그런 단위별로 얘기할 때 보면은 제일 기본 단위가 종이다. 근데 종도 같은 것끼리 속에 속해져 있을 거고 그것도 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식물의 분류는 큰 분류로 부터 우리가 써있죠.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렇게 분류합니다. 식물계, 동물계 가장 큰 부류죠. 그죠? 무슨 문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무슨 종, 무슨 속 이런 무슨 과, 뭐 풀잎과 무슨 과, 꿀풀과 이제 과를 좀 많이 알게 되죠. 과, 속,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이 다르면은 실은 특성 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분류를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여기 식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 학문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분류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자를 붙이는 거야. 아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비슷한 유들, 그죠? 그런 거 할 때 아자를 곧잘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는 접도를 써서 붙여진 속에 아강, 아속, 아종, 아속, 아강 등등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로 분류합니다. 식물계와 동물계를 크게 분류하니까 식물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분류가 갈라지는데, 요거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거야. 종에서 비슷한 거, 속을 분류했을 때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은 앞에다 아자를 붙여서 아속, 아과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거는 분류를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대에 와서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갖고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죠. 왜냐면은 그만큼 과학기기가 발달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기계적으로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형태학, 해부학, 그 다음에 발생학적, 그 다음에 해분학, 화분학, 그 다음에 세포학,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에 생물지리라는 얘기는요, 어느 쪽에 있음으로써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어느 쪽에 있음으로써 식물이 도태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류한 게 생물지리학입니다. 그거 외에 화학, 그죠? 이런 분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고생물과에도 다양한 학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좀 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아 갖고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학상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네롤리를 한번 보세요. 네롤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오렌지 나무의 꽃에서 추출한 향료예요. 그죠? 그래서 네롤리는 오렌지 나무의 꽃에서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채취를 했고 긴장이나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그런 향입니다. 한편 패티그레이는 같은 오렌지 나무에서 얘는 꽃이 아니라 나무의 잎과 잔가지를 갖다가 추출한 거예요. 용매 추출 같은 걸로 추출해갖고 용도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혹은 소화불량에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뜻 보면은 같은 나무에 여기 이제 비타오렌지라는 그런 이제 나무에 꽃에서 추출한 거와 잎에서 추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성격이 얼추 비슷하죠. 다들 긴장 완화나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거나 스트레스나 우울증, 소화불량 완화시키는 거나 같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광귤나무라고 하는 이 비타 오렌지에서 추출 부위에 따라서도 에센셜 오일의 이름을 네롤리라든지 패티그레인이라든지 이렇게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학명은 스윗 오렌지, 시트러스, 감귤류과죠. 감귤과의 스윗 오렌지로 나타내지고 구별하는데, 실은 이것처럼 에센셜 오일이 그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학명, 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센셜 오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쓰려면은 그냥 똑같이 무슨 로즈다 그래서 똑같은 로즈가 아니에요. 학명에 따라서 그 순도라든지 그 특성이라든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에센셜 오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에센셜 오일의 향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느 식물에서 추출했는지 그 추출한 식물의 학명까지도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닌 아마추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는 학명에 의한 같은 이름이라도 아로마 오일이라 하더라도 학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는 계셔야죠. 그런 것을 꼭 사서 쓰진 않더라도. 자, 어떻든 간에 에센셜 오일의 식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명은 최소한의 종명과 속명을 표기한다. 자, 종이 가장 기본 단위라고 그랬어요. 속은 조금 더 큰 단위,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학명을 쓰도록 한다. 한편 식물학상의 이름을 그 화학적인 성분과 식물학적인 이름과 화학적인 성분과 식물학상의 이름, 그리고 화학상의 성분, 이런 것들이 실은 잡종의 순종이냐 변종이냐 잡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순종, 변종 이런 거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좀 뒤에 나오고, 일단 라벤더에 대해서 분류하는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이렇게 분류한다. 라벤더라는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라벤더는 계상으로는 동물계가 아니고 식물계다. 문에 속하는 것에서는 뭐 피지, 식물, 문으로서 분류가 된다. 뭐 우리 잘 안 쓰던 용어죠. 강이라는 얘기는 클라스, 강이라는 얘기는 이게 쌍자인데 쌍떡잎 식물이다. 그리고 싹떡잎 식물이다. 싹떡잎 식물이다. 한편 목의 분류에 있어서는 뭐 통화 식물로 분류되고, 흔히 우리가 이제 과는 많이 쓰죠. 과, 꿀풀과, 꿀풀과 혹은 민트과 나무다. 민트과 풀이다. 꿀풀과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과는 여러분들이 많이 분류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속에 대한 얘기로는 그 라벤더 속으로 속해지고, 종은 다양하다.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종, 여러 가지 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벤더를 예를 들어서 종, 속, 과, 목, 강, 문계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갈라져 세분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이 가장 기본 단위의 이름인데 종명이죠. 영자가 종명이나 속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식물은 학명이 있다. 그리고 속명과 종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표기할 때 학명 표시하고 속명 표시하고 종명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기에 이렇게 라벤둘라, 뭐 아우구스톨리아, 뭐 라벤더, 라티톨리아 뭐 이렇게 표시하나요? 그죠? 그래서 학명, 종명, 속명을 다 같이 표시한다. 이거는 뭐 종명인가 보네. 그죠? 이거는 뭐 속명이고, 그죠? 요게 이제 학명이 되겠죠. 자, 속명은 반드시 명사로 쓰고 단수로 쓰고 이탈리체로 쓴다. 여기 이탈리체는 안 표시되어 있는데, 한편 대문자로 시작하여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속명, 이게 속명이네요. 대문자로 이게 속명인가요? 대문자로 시작하여 같은 속을 나열할 때는 줄여서 첫 문자만을 표기하기도 한다. 이거네, 이거. 그죠? 문자만도 표시하기도 한다. 한편 종명은 소문자로서 표기될 수 있다. 이게 학명이고, 이게 속명이고, 이게 종명인가 보네요. 그죠? 소문자로 표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속명과 종명은 이탈리체로 쓴다. 요 이탈리체로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건 좀 라벤더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명, 속명, 종명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한편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약어들이 있는데, 아종이라고 쓸 때는 아종,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을 아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속, 아종 했듯이 어떤 서브 스페시스, 어떤 종에 대한 서브, 아죠. 그리고 베리어블, 변종, 그죠? 베리어블, 버라이어티, 뭐 베리어티, 버라이어티, 변종, 서브 스페시스, 아종, 서브니까 스페시스, 종의 서브, 아랫단계니까 아종이라고 씁니다. 대개 같은 지역에서 자라는 종들을 우리는 스페시스, 종으로 분류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위 부류로서 아종을 얘기했을 수 있다. 아종과 변종이 있다. 종이 이제 마지막 기본 단계인데, 그거와 유사한 것을 아종 혹은 기본적인 종에서 조금 더 움직인 변종,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종은 서브스페시스고 변종은 버라이어티 쓰는 거죠. 여기 시트러스 아우구스티아 아까 학명을 썼고, 여기 서브스페시스 아종이죠. 아종이고 종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시트러스 아우구스티시스 서브스페시스
of subspecies. 아종. 그죠? 아종. 그리고 여기는 저기 뭐라고 썼어요? 여기 variety, 변종이죠, 변종. 이런 식으로 아종과 변종을 표시할 때는 이런 접두어를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뭐야? 혼성, 혼합, 잡종이죠, 잡종. 하이브리드. 자, 유전적인 구성이 여러 가지인 그런 개체에서나 집단을 우리 말할 때 그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배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우리는 종과 속 사이에 하이브리드의 X 혼합됐다는 것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표기 예를 라벤듈라 X, 이게 변종이 잡종이란 얘기죠. 인터메디아, 자꾸 발음 헷갈리는데, 인터메디아 해서 이거와 이것이 잡종 관계다, 잡종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답니다. 기호로 X로 표시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재배종, cultivar, 우리가 이제 밭을 경작하다 이런 거에서 이제 재배했다는 얘기, cultivate 쓰는 거죠. 학명 뒤에 작은 따옴표로 이 안에다가 따옴표 안에 표기하기도 한다. 이력은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표기 예를 여러분 교재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옮겨적지는 못해갖고 교재 중간 부분에 한번 봐보세요. 31쪽에 그 재배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보시는 것처럼 교재 31쪽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몸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cultivar 재배종에 따른 X 표시는 아니라고, X 나쁘다고 X가 아니라 재배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여기 표 안에다가 여기는 그 cultivate는 말을 씁니다. 아까 전 잡종은 X로 표시하고 재배종은 cultivar라는 표시를 합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chemotype, 화학의 유형 이렇게 표시했는데 chemotype. 자, 토양과 강우량과 일조량에 따라서 혹은 해발에 따라서 작용 방법이 장목 방법이죠. 장농 방법이니까 장목 방법.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다든지 혹은 잡종, 번식과 식물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이에는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chemotype 같은 경우 관여하는 요소가 뭐예요? 토양, 강우량, 일조량, 해발, 장농 방법, 그리고 여기 잡종 번식, 그런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같은 학명인 식물 간에도 화학적 구성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는 것도, 여기서 종속명 뒤에다가 cultivar의 CT를 써주고 화합명을 계속 뒤에서 붙여주면 된다 하는 얘기를 표기법, 이것도 교재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들 지난번에 설명했죠. 아로마 테라피 인증 학회에서 나온 교재인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생활 아로마의 그 에센셜 오일을 특히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에센셜 오일을 에스타틱 쪽에 이제 많이 접목시켜서 생활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좀 스타디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서도
어떤 살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우리 워낙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그 향에 대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출되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내 손에 쥐어졌는가라는 이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록입니다. 자, 한편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종과 속을 얘기했고, 이제 종속, 과죠. 무슨 과 하는 것처럼 과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식물학상에 있어서 분류에 같은 과에 속해 있는데 에센셜 오일이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 있어요. 뭐 또는 뭐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 분류 입장에서는 종 차원에서는 다르다고 치더라도 종속, 과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종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류를 했는 것이 속에서 보면은 뭐 그 울타리 내에서 과가 이제 종, 속, 과 세 번째 단계에서 바라보니까 더 많은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취합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에센셜 오일을 구분할 때 식물의 종속 과목의 과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종속,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무슨 과라고 분류한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류된 내용들이 여러분이 교재 32쪽과 33쪽에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속 과목, 과의 명과 학명에 따른 에센셜 오일의 그 특징을 교재 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안 갖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은 그런 분류들이 33쪽에 이 분류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33쪽에 아주 이렇게 저 불 좀 한번 켜고 볼까요? 자, 33쪽을 다 제가 이제 기록을 못하고 스캔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과명과 그다음에 학명, 과명, 학명, 에센셜 오일,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과라 하더라도 학명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은 종류의 과의 명이 속해져 있다. 한번 교재 32, 33을 여러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재 32, 33쪽 공부할 내용이 무척 많기도 하죠.